종종 개봉 전부터 논란이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데시벨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영화들이 있을 때마다 해당 논란과는 상관없이 저의 감성을 최대한 느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감독들이 특정 주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독들은 그런 의도가 없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데시벨 속 내용들은 과거 천안함을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사실은 군 내부에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영화의 내용만 두고 본다면 이미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클리셰라서 뭐 크게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작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무언가를 의도하고 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특정한 메시지를 말하려는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창작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영화 데시벨은 뭐 그런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시끄러운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영화의 제목이 데시벨인데 막상 영화의 내용이 데시벨과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초반 일부가 데시벨에 따른 폭발의 위험이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범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 스피드와 같은 요소를 영화 속에 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스피드가 속도에 제한을 두었던 것은 인질이 버스에서 탈출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인질 구출 시도를 하려고 해도 폭탄을 터트린다라는 설정이 등장을 했고, 실제로 극중에서 탈출을 하려는 인질이 발생하자 폭탄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영화 데시벨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테러인데 굳이 데시벨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작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껴진 감상은 그저 상업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요. 그리고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배우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화가 그 배우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상훈, 김슬기 배우가 부부로 나온다면 누가 봐도 코믹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에서 과연 코믹한 상황이 어울리는 것일까요? 만약 코믹한 상황을 넣고 싶었다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맨 마지막에 등장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코미디로 좀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마지막에 되어서 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 데시벨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치 장례식에서 코미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긴 것은 맞는데 웃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눈치 없는 코미디로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인물들의 역할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주인공인 김래원, 이종석 배우를 포함하여서 정상은, 박병은, 이상희, 조다란 배우와 영화 배우로 발돋움을 시작한 차은우 배우까지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화가 이 배우들을 너무 가볍게 소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캐릭터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긴 합니다. 정상훈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기자로서 특종을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긴 하지만 취재 윤리는 정확하게 지키면서 아내이자 경찰인 김슬기 배우의 캐릭터를 이용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 구성이죠. 박병원 배우의 캐릭터는 주인공을 의심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자신의 부하를 잃으면서 범인에 대한 집념이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하를 잃은 상관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과 겹치게 되면서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할 수가 있었고, 이상희 배우의 경우 남편이 며칠간을 잠수함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수일간 생사를 걱정했던 인물로서 현재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의 감정이 다시금 복받쳐 오르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잘만 활용한다면 분명히 괜찮은 구도가 나올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작진도 제작 초기에는 이런 구성을 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로 제작을 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담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액션 장면들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물들의 액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정신없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느낌입니다. 액션의 인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정보 전달만 하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을 줄이고 테러를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영화 초반은 테러의 발생과 더불어 김래원, 정상훈 배우의 버디무비처럼 흘러가는 듯 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주인공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진지한 분위기로 넘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뭐 아님 말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좀 아무런 감상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 재미가 있지도 않고 재미가 없지도 않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감정 상태의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앞뒤 내용들이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영상 클립 몇 가지를 보고 나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빠른 템포로 정신없는 전개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스토리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시벨이라는 소재 자체를 도입한 이유를 영화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편집을 하는 중에 좀 생각나는 이야기도 있고 약간의 찜찜함이 남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데시벨에 등장한 여러 요소들을 뜯어보다 보면 아쉬움이 남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액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극중 이종석 배우의 액션이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그가 싸움을 잘한다는 설정이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중에서 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약 1년의 기간 동안 사제폭탄을 제조하고 모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 또한 극중에 IQ가 150이라는 설정이 잠깐 등장합니다. 멘사 회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설정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설정 자체는 있지만 영화가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모든 내용이 후다닥 지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차은우 배우와의 형제관계라는 점도 이 영화가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사람은 형제니까 뭐 형의 입장에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다시금 관객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만일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자신의 형제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면 혹은 외동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중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형제라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종석 배우가 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는지 더욱 납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물의 당위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찝어주면서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형제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유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싸움에 대한 부분과 우애에 대한 부분이 모두 설명이 가능하겠죠. 혹은 뭐 과거 동생이 맞고 있던 상황에서 뭐 군인이었던 형이 동생을 구해주면서 동생은 뭐 형처럼 뭐 군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설정도 뭐 가능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지나친 심파를 경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들 자칫하면 뭐 클리셰, 심파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적당한 클리셰와 심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MSG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 빼면 사실 음식이 맛이 있나요? 과하면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잠수함을 배경으로 한 승조원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인 울프콜을 제작진들이 감명 깊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해당 사건에 집중한 영화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게 두고 본다면 범인이 왜 데시벨에 제한을 둔 것인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종석 배우의 동생으로 등장한 차은우 배우의 극중 캐릭터가 음파탐지 부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극중에는 사건의 발단과 배경에 대한 설정들이 조금씩 녹아있는데 이것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분량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데시벨이 더더욱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가 이 영화의 풀버전을 보고 싶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아쉽다라는 것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